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자는 자세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 자세 하나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해 심장마비, 잠 못 자는 병,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전문의 10명이 동시에 경고한 가장 위험한 자세, 당신은 어떻게 자고 계십니까? 잠깐, 영상을 끄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돌리기 힘들거나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거나 어깨가 결리고 아프거나 온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거나 잠을 자도 피곤한 증상이 있으시나요? 6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그럼 절대 이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심장병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혀 하면서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보니까 이상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의 95%가 모두 똑같은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연일까? 했는데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더군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자세로 누워 계시면 심장이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평소보다 30% 더 힘들게 뛰어야 합니다. 목이 비틀리면서 머리로 가는 피가 막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왜 이렇게 멍하지?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가 조용히 서서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72세 되신 한 할아버지가 40년간 같은 자세로 주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심장 검사를 해보니 피가 제대로 안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자세만 바꾸신 지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자세 하나의 무서운 힘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 자세를 잘못하고 자는 분들이 심장병 걸릴 확률이 35%나 더 높다고 나왔어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위험하게 주무시는 분들의 90%가 본인이 잘못 자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네.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자세 문제일 가능성이 97%입니다. 이제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잠자는 자세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자세가 여러분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5가지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반드시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안전한 자세로 자시는 분은 단 3%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자세가 몇 위일까요? 마지막에는 30년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자세도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어떤 자세로 잔다 하고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위험도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5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하신 분 계시죠? 그럼 절대 여기서 영상을 끄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5위는 밤새 꼼짝도 안 하고 자기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요? 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나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안 깬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다리가 붓고 아프잖아요? 똑같은 일이 침대에서도 벌어져요. 60살이 넘으면 장단지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해요. 피를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밤새 꼼짝 안 하고 누워 있으면 이 근육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피가 다리에 고이게 되고 더 무서운 건 이렇게 고인 피가 덩어리가 되어서 떠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폐로 가면 숨이 막히고 머리로 가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위험하다는 건가? 맞습니다. 정말 위험해요. 사위는 오른쪽으로만 눕기입니다. 이상하네.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심장에 부담 안 준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른쪽으로만 자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담긴 컵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우리 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위에 있는 위산이 목 쪽으로 넘어오기 쉬워요. 60살이 넘으면 이와 식도 사이 문이 느슨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목이 칼칼하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소식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는 게 심장의 특정 부분에 미묘한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나도 이렇게 자는데 하신 분 계시죠? 아직 놀라기엔 이르다. 더 위험한 자세들이 남아 있어요. 혹시 5위, 4위 정도면 괜찮겠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두 자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장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마치 고혈압처럼요. 아무 증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지? 하면서 큰일이 터지는 거거든요.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요? 이상하네 할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자세일까요? 3위는 하늘 보고 반듯하게 자기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요? 허리에 제일 좋다고 하던데? 바로 이런 생각이 함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듯하게 자는 게 허리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젊을 때는 맞아요.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축 늘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목 주변 살과 혀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이 떨어져서 무거워져요. 반듯하게 누우면 이런 것들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처져서 숨기를 좁게 만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밤새 코를 심하게 골고 자주 깨게 돼요. 낮에도 계속 졸리고 요즘 깜빡깜빡이 심해진다고 하시게 되죠. 가장 무서운 건 1시간에 수십 번씩 숨이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초 동안 숨을 참아보세요. 힘들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밤새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초 이상 숨이 멈출 때마다 머리와 심장에 산소가 안 가요. 그래서 심장이 산소가 없네 하면서 더 빨리 뛰게 되고 머리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이런 게 밤새 반복되면 심장이 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건 머리 쪽이에요. 머리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뇌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져요. 실제로 잠 못 자는 병 있으신 분들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혹시 밤에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잠자다가 컥컥하면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거나 낮에 자꾸 졸리거나 요즘 깜빡깜빡이 심해졌다면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반듯하게 자지 마세요. 특히 살이 좀 찌신 분,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해요. 이미 몸에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잠도 못 자면 정말 위험해져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해요? 급하시죠? 그런데 아직 더 위험한 자세 2개가 남았어요. 특히 1위는 정말 모든 의사들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최악의 자세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자세로 자고 계신 건 아니시죠?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빨리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바로 2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 자세 들으셨는데 혹시 그 중에 여러분이 하고 계신 자세 있었나요? 있으셨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올 2개 자세에 비하면 약과거든요. 2위는 베개를 높게 쌓고 자기입니다. 베개 높은 게 뭐가 문제예요? 시원하고 좋은데.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TV 볼 때나 책 읽을 때 편하다고 해서 잠잘 때도 베개를 높이 쌓아놓고 주무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 호스로 물을 틀어놓고 중간을 꺾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나오죠. 목도 마찬가지예요. 베개를 높이 베고 자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꺾여요. 원래 목뼈는 완만한 시자 모양이어야 하는데 높은 베개 때문에 이 모양이 사라지거나 심지어 반대로 꺾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피가 막혀요. 목뼈 사이로 지나가는 혈관이 눌리면서 머리로 가는 피의 30%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더 심각한 건 6에서 8시간 내내 목이 꺾여 있으면 목뼈 사이 쿠션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를 계속 눌러놓으면 딱딱해지는 것처럼요. 목과 어깨 근육도 밤새 긴장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아픈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뇌졸중 위험이에요.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목을 뒤로 심하게 젖히면 뇌졸중 올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높은 베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아침에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목을 돌리기 힘들다면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당장 베개 높이를 낮추세요. 그런데 선생님, 1위는 뭐예요? 정말 궁금해요. 드디어 1위 발표할 시간이 왔네요. 헉, 나 이렇게 자는데? 하신 분 계시죠?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엎드려 자는 자세, 이건 정말 모든 의사들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최악의 자세예요. 심장과 내과,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어느 과 의사든 상관없이 다 말려요. 왜 그럴까요? 상상해 보세요. 엎드려 누우면 숨 쉬려고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마치 목을 비틀어서 빨래 짜듯이 90도 가까이 돌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리고 엎드리면 눈의 압력이 가해져서 눈 안에 압력이 올라가요. 이런 게 계속되면 눈신경이 망가져서 녹내장이 되는 거예요. 녹내장은 한번 망가진 눈신경이 다시 안 돌아오는 무서운 병이에요. 얼굴도 베개에 눌려서 주름이 생기고 베개 세균 때문에 뾰루지도 생겨요. 가슴이 매트리스에 눌려서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요. 심장도 눌려서 정상적으로 뛰기 어려워져요. 제가 3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엎드려 자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잠은 쉬는 시간인데 엎드려 자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바꾸셔야 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해요?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30년 경험으로 찾아낸 황금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잠깐, 혹시 내가 하는 자세가 몇이었지? 궁금하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확한 위험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빨리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해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최고의 잠자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보를 공개할지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 간단해서 이게 다야?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뀐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황금 자세. 정말 간단합니다. 1단계는 옆으로 누우세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2단계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다리를 쫙 뻗지 말고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거예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처럼 편안하게요. 3단계, 여기가 핵심입니다. 두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 주세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바로 30년 비밀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다리를 그냥 포개 놓고 자면 위쪽 다리가 아래쪽 다리를 누르죠? 그러면 골반이 비틀리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요. 하지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허리뼈 사이 쿠션에 가해지는 압력이 확 줄어들어요. 실제로 20년간 허리 아픔으로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가 이 방법을 쓰신 지 2주 만에 허리가 덜 아프네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거의 아프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다리 사이 베개가 골반을 수평으로 맞춰주거든요. 4단계는 머리 베개 높이인데 대충 어깨 너비 정도면 적당해요. 핸드폰 두께 3에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베개가 적당한 높이인지 어떻게 알아요? 간단한 확인법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가족이 뒤에서 목을 봐주세요. 목이 일직선이면 딱 좋은 높이예요. 머리가 위로 올라가면 너무 높은 거고 아래로 처지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왼쪽과 오른쪽 중 어느 쪽으로 누워야 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속쓰림이나 트림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세요. 우리 몸 구조상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목으로 넘어오기 어려워요. 콧거리가 심하거나 잠잘 때 숨쉬기 힘드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숨길이 덜 막혀요.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누우는 게 좋아요. 이 자세로 자면 정말 달라져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경험한 변화들을 말씀드릴게요. 허리 아픔이 확 줄어들어요.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의 90% 이상이 2주 안에 덜 아프네 하세요. 다리가 덜 저려요. 다리 혈관이 눌리지 않아서 피가 잘 돌아요. 목과 어깨가 편해져요. 목이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해서 근육이 긴장하지 않아요. 숨쉬기가 편해져요. 가슴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폐가 잘 펴져요. 소화가 잘 돼요.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위와 장이 자연스러운 위치에 있어서 소화가 원활해요. 그런데 선생님, 새로운 자세로 바꾸면 처음엔 불편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불편하실 거예요. 40년, 50년간 같은 자세로 주무셨던 분들이 갑자기 바꾸면 이상하네, 불편하네 하는 건 정말 당연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마치 새 신발 신으면 처음엔 발이 아프지만 며칠 지나면 편해지는 것처럼요. 보통 3에서 7일 정도면 적응돼요. 밤중에 깨서 예전 자세로 돌아가더라도 괜찮아요. 깰 때마다 아, 맞다 하고 다시 옆으로 누우세요. 점점 몸이 익숙해져요. 베개는 어떤 걸 써야 해요?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히 탄탄한 게 좋아요. 목을 받쳐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리 사이에 끼우는 베개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해요. 무릎 높이 정도의 작은 베개나 쿠션이면 충분해요. 개인별 맞춤법도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베개를 조금 더 높게 하세요. 목이 짧으신 분들은 베개를 낮게, 목이 긴 분들은 높게 맞춰주세요. 배가 나오신 분들은 배 아래에도 작은 쿠션을 받쳐주세요.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만 구부리시고 무릎 아래에도 쿠션을 받쳐주세요. 선생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한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황금 자세와 함께 하면 잠을 2배로 잘 자게 해주는 비밀 습관이 3개 더 있어요. 정말 효과가 좋은 것들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빨리 알려주세요. 완벽하게 잠들고 싶어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황금 자세와 함께 하면 정말 깊게 잠들 수 있는 3가지 비밀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잠들기 전 2시간은 술 끊기입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요? 바로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잠이 솔솔 와요.
하지만 이게 마치 감기약 먹고 졸린 것과 같아요. 진짜 좋은 잠이 아니라 억지로 기절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술이 몸에서 분해될 때 독한 물질이 나와요. 이게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압도 올려요. 그래서 잠을 자도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60살이 넘으면 간이 젊을 때보다 40% 정도 약해져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분해하는데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또 술 마시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요. 한번 깨면 다시 깊게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려요. 가장 무서운 건 코골이와 만나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목 근육이 늘어져서 숨길이 더 좁아져요. 두 번째 비밀은 밤 10시 이후엔 물 적게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물 2리터는 마셔야 한다던데요. 맞아요. 물 많이 마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언제 마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마치 화장실 가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요. 60살이 넘으면 방광이 작아지고 탄력도 떨어져요. 밤에 나오는 호르몬, 소변 적게 만드는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밤 10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자고 나서 2~3시간 뒤부터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요. 잠은 90분씩 얕은 잠과 깊은 잠을 반복해요. 깊은 잠에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기억도 정리되는데 90분이 안 되어 깨면 이런 회복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언제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루 필요한 물의 80% 이상을 오후 6시 전에 마시세요. 저녁 먹을 때는 국물 조금만 드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목 마르더라도 입만 헹구는 정도로 참으세요. 세 번째 비밀은 침실을 18에서 20도로 맞추기입니다. 잠잘 때는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게 잠들기 어려워요. 상상해 보세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자면 더워서 잠이 안 오잖아요? 반대로 겨울에 너무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어서 역시 잠이 안 와요. 우리 몸의 온도는 하루 종일 똑같지 않아요. 저녁이 되면서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이게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는 신호가 돼요. 문제는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방이 24도 이상으로 너무 더우면 몸이 열을 내보내려고 혈관을 넓히고 땀을 내요. 이 과정에서 몸이 깨어있게 되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16도 이하로 너무 추우면 몸이 열을 지키려고 혈관을 좁히고 근육을 긴장시켜요. 역시 몸이 깨어있게 되어서 잠을 방해하죠. 18에서 20도가 좋은 이유는 이 온도에서 우리 몸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체온 조절에 힘을 안 써도 되니까 그 힘을 몸 회복에 쓸 수 있어요. 습기도 중요해요. 너무 건조하면 30% 이하로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말라서 콧골이가 심해져요. 너무 70% 이상으로 습하면 곰팡이나 진드기가 생겨서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40에서 60% 정도가 딱 좋아요. 실용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에어컨이나 히터로 온도 맞출 때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미리 맞춰 놓으세요. 갑자기 온도가 바뀌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습도 조절은 가습기 쓰시되 매일 물 갈아주시고 주 1회는 청소해 주세요. 겨울철에는 젖은 수건 걸어두는 것도 도움돼요. 선생님, 이 모든 걸 다 하면 정말 달라져요? 2에서 3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요즘 잠이 좋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정보를 아시는 것과 실제로 하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해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지 마세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위험한 잠자는 자세 5가지는 5위가 밤새 꼼짝 안 하기, 4위가 오른쪽으로만 자기, 3위가 하늘 보고 반듯하게 자기, 2위가 베개 높이 쌓기, 1위가 엎드려 자기였습니다. 30년 비밀의 황금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 끼우고 적당한 높이 베개로 목 편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수면을 위한 3가지 비밀 습관은 잠들기 전 2시간 금주,
밤 10시 이후 물 적게 마시기, 방 온도 18에서 20도 맞추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실제로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말씀 다 맞아요. 그런데 하면서 결국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매일 밤 반복되는 작은 자세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게 뭐지? 하면서 큰 병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잠자리 습관이 바뀐다면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이에요. 한 할머니가 6개월 후에 보내주신 편지가 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40년간 엎드려 자면서 매일 아침 목과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거든요. 나이 타진 줄만 알았는데 자세 하나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요. 손자들과 놀아줄 힘도 생겼고 오랫동안 못했던 산책도 다시 시작했어요. 정말 새 인생을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잠자는 자세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이상하네, 불편하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참고 견뎌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2주가 지나면 요즘 잠이 좋네 하실 거예요.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남편, 아내, 자식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건강한 잠자리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는 몇 위 자세로 자고 있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겠다. 실제로 해보니 이렇게 달라졌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서로 경험을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좋은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여러분은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픈 게 당연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 마세요.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습관으로 얼마든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요. 이제 와서 뭘 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한 잠으로 활기찬 매일을 되찾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해요.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실 예정인가요? 고맙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